HD 현대가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선박 5,000척 건조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의 새 역사를 쓴 팩트시트는 조선의 도시 울산 동구에 매우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동구 국회 의원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이쯤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 그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최종 타결, 이게 의원님에게 보통 큰 소식이 아니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자동차 조선이 다 걸려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울산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울산 동구 무관하지 않죠? 네네, 그럼요. 그 자동차가 뭐 지역상으로는 북구에 있긴 하지만 실제 네. 동구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유, 네. 그러네요. 예. 네. 저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타결됐는데 핵심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먼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네. 이 양국 간의 관세 장벽 자체가 많이 완화됐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산업,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네.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결과로 인해서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도시가 바로 울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네. 이번 협상으로 울산이 어떤 여파,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자동차 부분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가 25%였다가 15%, 그러니까 10% 인하가 됐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신세 손 붙잡고 갚겠다고까지 표현했었죠. 큰 빚을 졌다.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라고까지 이제 대통령께 고마움도 표시했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국내에 125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거 저는 이 투자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울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완성차 공장, 그 협력업체, 네. 이런 게 투자로 그 지역 경제 활력이 좀 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125조 정도의 혜택을 현대차에게 준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는 누가 뭐라 해도 마스가. 그러니까 예. 네. 그 울산의 또 HD 현대 어제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선박 5,000척 세계 최초 인도. 네, 이거 예. 행사에 어제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마스가가 본격화되면 네. 한미가 함께 이제 초대형 선박이나 방산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이로 인해서 HD 현대는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을 공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 이주 노동자가 많은 울산 동구지만 이제 향후에 네. 아마 그 뭐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모두 1만 명 넘게 뽑기로 해가지고 예. 아마 좀 새로운 활력이 그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이 북적북적 하겠네요.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 핵잠수함 공동건조건과 울산은 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핵잠수함 기술이 HD 현대 그리고 네. 뭐 하나 오션 이 두 군데서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게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SLBM 네. 이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갖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핵잠수함을 가지면
핵으로 음. 이제 핵을 탑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예. 그래서 뭐 NPT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이거는 원자로를 이용한 엔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의 SLBM에 맞설 수 있는 네. 그 당연히 그 자위권 정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이 점에서 저는 이 대통령이 탁월하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평화 기조로 나아가는 거는 분명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렇게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분은 정말 앞뒤를 다 보고 상하를 다 보는 그런 지도력을 맞아요. 갖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또 다른 큰 성과가 바로 이거 핵잠수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국방 전문가들이 보통 북한의 SLBM에 상대하려면 네. 이게 최소한 좀 동일한 성능 아니면 장기 동안 그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6개월 했었거든요. 간다죠. 자망을 할 수 네. 있는 게. 예. 네, 디젤 엔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떠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 핵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네네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참 훌륭한 이번 성과를 울산이 가장 크게 누리게 돼서 너무 다행인데 제가 아니 이게 혹시 지난번에 저기 네네. 이재명 대통령 수행실장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울산 특별히 챙겨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 시정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예, 그 한 워딩이 진짜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네, 저는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말씀드린 대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수행실장으로서 그냥 다 따라다니셨어요 한마디로. 예. 네네네. 그때 이제 느끼셨던 이 대통령 리더십, 야 이분이 대통령 되면은 뭔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지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미 그 관세 협상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마 이 협상에 임하면서 네.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회의를 저는 했었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께서 가진 장점이자 리더십이거든요. 네네네.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 이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아마 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대통령께서 스타일이 쉬운 거 빨리 되는 건 빨리빨리 처리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은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듣는 집단 지성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우리 김태선 의원님 네네.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행했던 과정을 기록한 책, 그 이재명 수행일기 책을 내셨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재명 수행일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한번 써보라고 했던 책이었는데 원래는 SNS에 예. 글을 좀 올리는 거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오, 네 페북에 좀 올렸다가 예. 이게 좀 뭐 나름 인기를 조금 끌어가지고 뭐 책까지 내게 돼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큰 영광이죠. 예. 네. 여러분 9월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수행일기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김태선 네. 의원님이 내신 이재명 수행일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실용외교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론스타 소송에서도 우리가 13년 만에 완전 승소를 냈죠. 그래서 3천억대의 구상권까지 회수하게 됐는데, 야 어떻게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정부의 품격과 맞아요. 능력이 확연히 다를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정부 배상 책임 영원입니다. 빵원. 빵원이에요, 저는 빵원. 네. 네, 이 소송이 13년간 이제 이어진 국제 투자 분쟁 사례인데 네. 만약 우리 정부가 졌을 경우에는 아이고.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이게 수천억 되잖아요. 네. 이를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예. 지난 2022년도에 예. 익시드 그러니까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2,800억 정도죠. 2,800억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게 그 정확히 보면 이 12년도에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했다. 예. 그래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라고 해서 예. 이게 국제 중재를 제기했거든요. 예. 그 2년 전에 져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죠, 진짜. 예. 그런데 2년 전 그 윤석열 정권 때.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 취소위원회 신청을 하냐 마냐 또 얘기도 나왔는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은 취소위원회에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게 온 정부,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 취소 신청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존 판정이 번복됩니다. 대한민국의 100%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죠. 이게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처가 서로 힘을 합한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론스타 소송을 전 국민의 국익 그리고 세금 보호 차원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까지 하면서 예. 이 강한 의지를 보였고 예. 이 점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그 국익 중심 전략이 작동한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의 그 사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씨는 자신이 취소 소송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저 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이걸 만들어낸 게 이재명 정부고 이재명 그렇죠. 정부에서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조금만 봤다면 네. 그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청도 할까 말까 해가지고 그냥 막 그 국민 여론의 투자가 어쩔 수 없이 해놓고 나서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참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실제로. 네. 아시겠지만 그 경주 엑스포 경주 예. 에이펙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 그 지난 잼버리 사태 제2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정말 저도 그 이번에 경주에 몇 번을 다녀갔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첫 국제 외교 무대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다 여기 매달렸었습니다, 실제로. 네. 경주에 간 모든 장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네. 저는 론스타도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동훈 논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야, 니들이 집권했으면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상태라면은 당연히 그 소송에서 지지. 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지. 뭐 아예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 우리 손해 볼 일을 하자고 주장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한동훈 장관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니까요. 자,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신 김태선 의원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시트 타결로 울산의 조선 자동차뿐 아니라 수소, 2차 전지, 그 해상풍력 이런 에너지 산업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동구 주민들께 자랑할 게 많으셨어요? 맞죠? 네네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타결은 울산 동구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서 조선 자동차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번 협상이 울산의 미래 산업 전반에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울산은 그 수출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아닙니까? 조선업이 90%가 수출이고 자동차, 배터리, 수소 이 모든 게 미국 시장과 연결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유지했다면 울산 동구 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번 협상으로 그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제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는 단순히 그 관세뿐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수소,
뭐 배터리, 뭐 친환경 선박, 해상 풍력까지 울산의 모든 산업이 전부 협력 대상에 들어 있어 가지고 네. 그만큼 동구 입장에서는 그 큰 기회가 열린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울산 동구 자랑할 게 많고요. 울산이 아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큰 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는데 지금 울산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민주 진보 의원 3명, 보수 의원 3명 해서 3대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말이죠. 내년 6월 지방선거 울산이 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의원님 예상은 어떠세요? 울산이 부울경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는 가장 큰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 그 투표율이 울산이 42.5% 나왔었거든요. 야, 그 부산이 뭐 그 2% 저희보다 낮고 그 밑으로 이제 경남이 이제 지지를 얻었는데 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울산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반드시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네. 승리를 해야 된다. 울산시장 선거. 네, 예. 울산시장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울산, 경남의 승리가 예.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밑거름이 저는 된다고 아유, 밑거름이 그럼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울경의 메가시티 계획을 통해서 부울경을 그 한마디로 대한민국 두 번째 이제 대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민주정부인데 말이죠. 네네. 지금 그 보수 시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네. 이재명 대통령께는 욕은 안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일은 잘하잖아. 욕할 이런 게 부분을 있어요. 확실히 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도 민주당 정부가 단성돼야지 전 대한민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정말 중요한, 특히 부울경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화끈하게 밀어주면은 그만큼 혜택이 돌아옵니다. 울산 시민들도 그럼요. 이제 그 효능감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네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요즘 그 당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하에서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당원 당규 개정은 그 당원들에게 직접 묻는 것 자체가 예. 이미 당원 주권 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흐름 자체가 이재명 그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강화됐었고, 네.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이제 결정하는 네. 이제 당원 주권 시대로 되면서 이 당내 거의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당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당원과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당내 그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저는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은 옳다라고 보시는데. 그럼요. 당연히 예.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근데 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당원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뭐 3선 4선까지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과거에 조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많이 또 지난 총선 때 정리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또 부활하는 거 아니냐 염려의 목소리도 내놓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도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네. 뭐 TK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체 당원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그 영남 소외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도 그런 있는 우려도 있군요. 사실이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은 맞고 가는 이 방향에 따라서 가면서
그 정책적으로 보완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또 당원들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 나가면 상호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완성됐다는 것보다는 당원 주권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정책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보완할 점들을 잘만 보완하면은 훌륭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전 네. 세계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전 세계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또 만들어 놨던 거고 지금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의원님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다음엔 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인 김태선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